좀 우리가 열심히 저 소프트웨어를 키워야 된다는 거 강조를 하고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가 잠깐 얘기를 드리고 우리 소비대 정책연구소가 이런 데 대응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선 세상이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뭐 30년 후에 어떻게 될까 하는 거 예측할 수도 없을 뿐더러 예측해봤자 의미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세상을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소프트웨어 산업, 뭐 기술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그 사회 전체가 바뀌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이 뭐 지금 같은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지금 같은 직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판사가 판단하는 것까지도 인공지능이 대신해지는 것이 실제 나타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바뀌는 거를 견딜 수가 있는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인간의 존엄성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는 거 굉장히 고민스러운 그런 큰 숙제가 남아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뭐 사람보다 잘하는 AI는 학자들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고 커즈웨일은 뭐 한 20년 걸린다 그랬는데 학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한 2020년 정도 되면은 상당히 사람의 대부분의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이 기술이 좀 발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고민할 이유가 없는데 이게 이제 그 발전한 기술을 그 사람들이 자기의 생물학적 능력을 증가시키려는 데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을 만들어 줄 겁니다.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뭐 두뇌를 외부의 컴퓨터와 연결하면은 그것이 또 인터넷과 연결되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지식을 알 수 있는 전지전능한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유전자 조작을 함으로써 에이즈 안 걸리는 그런 아기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뭐 유전자 조작을 해서 여러분 자녀를 아주 두뇌가 총명하고 근육이 아주 육체적으로 아주 건강한 그런 애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뭐 권력과 뭐 부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식을 훌륭한 애를 만들어내고 보통 사람은 뭐 찌질한 애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다가오는 거다라고 걱정들을 합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 같이 고민하고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뭐 일자리 없어지는 얘기는 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 일자리가 바뀌어야 돼요. 뭐 직업을 한 번 잡고 평생 그거를 갖고 먹고 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안에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계속 일자리가 바뀌고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부는 증가합니다. 그러나 소득은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더욱 갈등이 심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세상이 이끌어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나라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뭐 열심히 하는 정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뭐 미국은 뭐 부동의 1위예요. 지금까지 미국만이 인공지능을 했고 미국만이 그 인공지능을 산업으로 일궜던 건데 이제 중국이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쫓아와서 최고의 혁신 국가로 되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하는 그 실적을 보면은 정말 놀랐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미국 AI 학회에 중국이 제일 많은 논문을 냈고 조금 많은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은 또 소사이티 5.0이라는 국가적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세상이 있었는데 네 번의 변화가 있으면은 다섯 번째 세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소사이티 5.0이라는 게 다섯 번째 세상입니다. 일본은 자기네 강점, 그러니까 로봇 친화적인 세상이고 그 다음에 시장의 60%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 센서 시장도 5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또 일본은 굉장히 기록 문화가 철저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빅데이터로 연결시키고 또 제조업에서 아주 장인 정신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기초과학도 뭐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수가 있을 정도로 기초과학의 수준이 높습니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을 다 묶어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무슨 문제가 있죠, 일본에? 우선 노령화, 인구 감소, 양극화,
여성 일자리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를 이런 기술, 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기술로 해결하겠다는 게 소사이티 5.0의 사업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주로 헬스케어 부분에 들어가서 노인들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노인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빌리티, 그 다음에 소셜 인프라스트럭처, 그 다음에 핀테크에 집중해서 하겠다. 이런 식의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우리도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고 혁신경제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사회 문제로부터 우리의 능력을 분석해서 같이 묶어가지고 어떤 화두를 던지는 데는 우리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AI 투자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에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우선 왜 AI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필요해요. 우리가 과학으로서 AI를 할 거냐, 아니면 산업기술로서 할 거냐, 아니면 다 할 거냐, 그런 식의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계 시장에서 우리의 위치가 어떠냐, 이것도 고민해야죠. 아까 말씀드린 세계 17위의 소프트웨어 능력을 갖고 있는, 시장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세계 1등의 인공지능을 하겠다? 센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다 집중해야 되느냐, 갖고 있는 자원을 어디다 할 거냐, 우리의 문제를 풀래? 이거 좋은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기초학문에 잘해보자. 기초학문을 잘하면 그걸 응용할 수 있는 기술도 수술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우리나라가 응용기술은 잘하니까 응용기술적으로 주로 해서 우리의 문제를 풀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제조, 금융, 의료, 문화예술, 교육, 안보 이런 식의 세상의 어떤 문제를 일본이 한 것처럼 우리도 어떤 문제를 가서 풀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잘 활용해서 문제를 풀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외국들 보니까 중국에 보니까 어떤 카이푸리라는 친구가 중국의 AI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해서 중국은 학문으로서 과학으로서 인공지능은 미국을 못 당한다. 그러나 우리는 데이터가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현하는 임플멘테이션하는 쪽으로의 인공지능은 우리가 미국에 질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세우고 하니까 엄청난 양의 인공지능 응용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또 여기 자료 보시는 바와 같처럼 각 나라가 인공지능을 위해서 뭘 하는가 하는 것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보세요. 미국은 이미 이제 선진국이니까 그걸 이용해서 휴머니티, 소셜 사이언스 이런 걸 열심히 하고 있고, 중국은 좀 후진국이니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엔지니어링, 농업 이런 데 집중을 하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걸 인공지능을 위해서 뭘 할 건가? 여러분이 다 같이 고민해서 같이 의견을 모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전쟁은 결국은 사람 전쟁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인재가 뭐냐에 대한 정의도 굉장히 쉽지 않지만 많은 결론은 많지 않다는 거죠. 2만 명이라는 데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만 명, 30만 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 여러 가지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만 많지 않다. 그 중에 대부분을 미국이 갖고 있다. 과반수 이상을 미국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양성하는 능력도 대부분 미국 대학이 과반수 이상 배출하고 있다. 이런 식의 자료가 나와 있고요. 일본은 최근에 60만 명 양성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3월 27일이니까 일주일밖에 안 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30만 명이 부족하다, 일본이. 그래서 자기네가 60만 명을 양성하는데, 이분들한테 AI 교육을 시킨 다음에 자격증을 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25만 명은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좀 의미 있는 거는 문과생의 15%도 AI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겠다. 이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문과생들도 AI 기술을 이용해서 전문 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다라고 일본은 생각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회인을 위한 AI 강좌 대학에서 좀 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부터 AI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 양성 이것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학에다가 AI 커리큘럼을 순차적으로 개발해서 공급하겠다 이런 식의 아주 잘 짜여진 인력 양성 계획을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AI는 굉장히 넓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여다보면은 세부 분야로 가면은 굉장히 다양한 백그라운드 사람들이 모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자이너 처리 쪽에, 미국 같은 경우는 자이너 처리 쪽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비전, 그 다음에 요새 많이 나오는 그 딥러닝을 이용한 그 응용하는 분야, 그 다음에 뭐 음성 인식, 기계 플랫폼, 뭐 드디어 그 반도체 기술, 드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목표로 이렇게 다가와서 인공지능을 같이 연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가장 핵심되는 거는 컴퓨팅이에요. 컴퓨터 전공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외국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학의 입학 정원도 늘어나고 있고, 뭐 그다음에 그 대학이 준비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에서는 인공지능 그 소프트웨어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텍사스 대학은 보니까 뭐 지원자의 21%밖에 합격을 못 시킨다. 시설이 안 돼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하겠다는 사람은 훨씬 많은데도 그중에 일부밖에 컴퓨터를 교육시킬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럼 어떠냐? 뭐 한국 AI 인력 수준은 뭐 전 세계적으로 한 1%의 인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168명, 어떤 자료에 보니까 168명이라고 이렇게 숫자까지 나왔네요. 그리고 뭐 또 중국에서 나온 보고서는 2,600명 정도가 AI 인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러면 그거에 그 인력을 배출하는 컴퓨터 학과의 세계적인 수준을 얼마인가 조사해 봤더니 뭐 카이스트가 38등, 서울대 45등, 뭐 대부분 대학들이 150에서 200등 정도의 순위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배출하는 인공지능 그 엔지니어들의 수준이 이 정도가 아닐까 뭐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소프트웨어, IT 산업 전반의 인력은 뭐 굉장히 우수 인력은 굉장히 모자란다. 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안타깝게 하고 있고, 뭐 외국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하려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대부분 이제 연구센터를 외국에다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떤 AI 인재를 키워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 다른 어떤 연구 과제가 어쩌고 그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어떤 AI 인재를 키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리 카플린이라고 스탠포드 교수가 작년 연말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뭐 대중 연설을 하면서 너희는 응용 연구를 잘하니 그 AI 엔지니어를 키워라. AI 과학자는 뭐 너희가 안 해도 될 거가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뭐 상당히 저는 동의할 수 있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얘기 나온 겁니다만 컴퓨팅을 바탕으로 모든 학생에게 AI 교육을 해야 된다 얘기가 이제 각 외국 선진국에서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고, 뭐 그래서 저는 뭐 굉장히 저희도 이런 걸 쫓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뭐 AI 대학원이라고 소개를 했지만 MIT에서 새로 만든 그 대학이 실은 정확한 이름은 칼리지 오브 컴퓨팅입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컴퓨팅 대학, 컴퓨터 대학 이 정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인공지능 연구도 하고 소프트웨어 연구도 하고 뭐 컴퓨팅에 대한 연구도 하지만 거기에서 철학, 사회학, 역사 이런 거 하신 분들도 같이 모셔서 같이 연구를 해라라는 것이 MIT 스쿨 오브 컴퓨팅의 설립 이념입니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저는 컴퓨터 학과가 우선 학생이 없어요. 서울대학이 뭐 55명 정원인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기사가 며칠 전에 동아일보에 났던 거를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학과의 뭐 랭킹이 어느 정도인가 아까 봤고요. 그 다음에 카이스트는 뭐 무학년 무학과인데 이게 뭐 2000년대는 닷컴 버블 때였기 때문에 그런지 그때는 학생들이 좀 제법 왔는데 그 다음에 지난 20년 동안 거의 안 오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오기 시작해서 이번에 보니까 한 160명, 170명 정도 수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교수가 5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학생들이 교수보다 숫자가 적었습니다. 세상을 이제 바꾸는데 학생들이 나오면 뭡니까? 그 학생들이 나가서 취직을 해야죠. 나 공무원 되려고 컴퓨터과 나와서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일할 수 있고 혁신을 해서 보상을 받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 안 되면은 뭐 아무리 좋은 인력을 양성해 봤자
남 좋은 일 시킬 거예요. 그 학생들이 다 외국 회사 가거나 뭐 외국으로 가지 국내에서 이런 상황을 만들지 못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뭐 인공지능 하려면 규제, 뭐 특히 데이터에 관한 규제 이런 거는 뭐 여러분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해결하는 거 하지 않으면은 뭐 다 그 사상 누각이다. 그림의 떡이다. 인력 아무리 양성해봤자 그 사람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없다. 아마 이제 걱정하는 거 하나는 이게 정부가 나서서 인력 양성한다고 막 그런 다음에 그 학생들이 나오려면 한 4, 5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때쯤 되면 또 바람이 다 꺼져가지고 그 학생들이 취직할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 왔어요. 여러 번. 그래서 그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교육에 관한,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교육, 인공지능 교육 가지고 이게 그 과목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방법으로 우리 일반 교육을 다 바꿔야 되는 거죠. 암기하는 과목 같은 거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식의 교육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혁신을 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뭐,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동안 가장 성공한 IT 정책을 저는 이 두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의무화 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지금 40개 대학에다가 모든 학생들한테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키라고 그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성공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이것이 왜 성공했는가 보니까 이것이 IT 담당하는 부처, 뭐 옛날에 미래부, 지금 뭐 과학기정통부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처 단위의 사업으로 해가지고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국가 차원의 과제로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그 사업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그럼 가장 실패한 IT 정책은 뭐냐? 교훈을 배우기 위해서. 우선 그 위피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는 분은 계실 거예요. 그 국내에서 뭐 표준 만들어가지고 우리끼리만 쓰는 거예요. 갈라파고스 표준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외국 제품이 못 들어오게 막는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했는데 이렇기 때문에 모바일 생태계가 뭐 형편없이 뒤졌다라는 말 듣고 있고, 그 다음에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빅데이터 산업, 뭐 데이터를 사용하는 그 여러 가지 학문이나 기술들이 형편없어졌고, 그 다음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개발자 임금을 형편없이 낮춰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는 사람들을 뭐 그 일용직 노동자 수준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과도한 공인인증서 액티브엑스를 강요함으로써 아직도 외국에서는 대한민국에 와서 전자상거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거지만 뭐 학과 신설하면은 뭐 돈 준다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저런 학과들을 많이 만들었고, 이번에도 또 인공지능 학과를 만들면 돈 준다고 돈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엉터리 정책들을 해가지고는 뭐 빠르게 변하는 거를 적응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저는 여기서 배우는 거는 우선 글로벌 수준으로 하자. 모든 걸 글로벌 수준으로 하고, 남들도 우리보다 먼저 고민하고 경험을 했으니까 그걸 따라가자는 얘기고, 그 다음에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스프리에 좀 바라겠습니다. 좀 애착이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되겠네. 우선 정확한 기술 이해를 바탕으로 AI 전도사가 되라, 그겁니다. 그냥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만 뭐 그 정도 알고 그냥 그렇게 떠들어가지고는 그 신문 기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기자 수준의 글 써가지고는 안 되고 그런 정책 갖고는 안 됩니다. 그 AI 능력을 정확하게 알고 기술적으로 알고 또 그거의 한계도 정확하게 알고, 너무 흥분해서 있을 때 진정시켜야 되고 너무 침체됐을 때는 부양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런 식의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AI를 확산시키고 또 AI를 어떤 식으로 연구해야 되는지, 또 그 인력 양성 전략 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연구를 수행해서 근데 뭐 단순히 그냥 제일 좋은 것만 이겁니다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죠. 우리의 능력과 한계 뭐 이런 식의 그걸 잘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전략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그 기술적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새로운 문명이다, 새로운 AI 시대가 온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대응, 이것이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전 인류적인 문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인류적인 차원에서 대응 전략 이 정도를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높은 수준의 연구 능력을 갖춰라.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그 목표를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저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으로 정부의 정책 실패를 사전에 예방해 주는 역할도 해야 된다. 그죠? 정부 가만 놔두면은 공무원이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보여주기 정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면 안 된다는 걸 강력하게 얘기해 주고 그래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는 그런 연구소가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뭐 이러면서 보니까 지금 이 체제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뭐 연구원 50명 데리고 뭐 어떤 조직의 산하에 있어가지고 뭐 이런 식의 갖고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독립기관으로 가고 인공지능 정책연구원으로 뭐 이름도 바꾸고 그래서 이 세상 변화를 선도하는 연구소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필요하다면은 관계되는 기관들 다 모아서 합쳐서 같이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오늘날 인공지능은 굉장하고 여러 가지 성과들이 나오고 뭐 신문에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만 그것이 별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타날 25년에 나타날 인공지능에 비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다. 세계 최고의 인류 최고의 인공지능은 아직 발명되지 않았다. 이 얘기에 저는 동의합니다. 이런 식의 그 세상 변화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문명이라고 생각되는 AI 시대를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가 남다른 각오를 가지고 더욱 분발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